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미봉책에 그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압박을 받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국비로 우선 지원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송파구 마천동 93의 5 일대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성내천 복원계획과 연계돼 2,200가구의 수변특화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대학교 주변 상권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KB국민카드가 대학교명으로 된 지하철역 주변 상권의 3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에서 21세 카드 지출액이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3월에 비해 7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미뤄둔 일이나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갑자기 청소가 재미있어지는 마법.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청소를 하다가 더욱더 난감해지는 상황은 아주 오래된 유물 같은 사진첩이나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은 자칫 휴무로 빠지게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정신없이 바쁠 때에는 딴 길로 새는 게 좀 위험하겠지만 살짝 여유로운 금요일이라면 조금은 한눈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부동산 투자 먼저 마무리해 놓아야 하시는 것 잊지 않으시겠죠? 자,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답답한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구대스의 신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구대세대 신성민입니다. 오늘 또 방송 시간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그리고 또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기온은 제법 따뜻해진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임장 활동도 좀 꼼꼼하게 해보시고 그동안 몰랐던 투자 전략들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방송으로도 물론 소개해드리고 있지만요.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소식 들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담 일정 안내해 주시죠, 대표님. 네, 이번 주에도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시장이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점,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동산 상품이 이런 투자 가치가 좋고 이런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은 공급이 화두가 될 거고 이 공급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이 두 가지가 앞으로는 주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있어서는 어떠한 투자 상품이 있고 어떠한 지역이 가장 투자 가치가 좋은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하려면 지금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게 중요하겠죠.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2020년하고 21년도에 거쳐서 네. 그때 규제 지역 피해가 비규제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하나는 33평, 하나는 51평짜리를 매입했었는데요. 네. 그게 요즘 이제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뭐 부동산 흐름 전망 또 네. 이걸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지 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매도를 지금 해야 되는지 이 정도를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자, 지금 원활한 좀 상담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020년, 21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 사셨어요? 네, 경기도 광주란 곳에 네. 경기도 광주에 우리 초월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인데요. 네. 거기가 30평대 33평형 하나 하고 51평형 하나 두 개를 매입했었어요. 같은 단지 아파트를 두 채를 매수하신 거예요? 예.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집도 있으실까요? 여기 33평형은 전세를 주었고 아, 네. 세입자가 살고 있고 51평형은 거주하고 계시고요. 거주하고 있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매도 타이밍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좋은 현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같은 아파트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평형대만 다르게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신 거 맞아요? 예, 예. 그러면은 하나는 아까 31평이라고 하셨고 33평. 33평, 예, 그리고 하나는 아까 51평이요? 예, 예. 51평이고 이거는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예, 예.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네요? 33평은 그렇죠. 네. 투자로서.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우리 어머니 가장 궁금한 게 네. 지금 현재 여기 초월 이편한 세상 아파트의 전체적인 전망이나 매도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매도하시게 된다면은 네. 그 거주할 주택이 또 필요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일단은 우리 어머님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예. 일단은 저는 이거는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도하셨으면 좋겠고 매도하고 나서 예. 좀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2000년, 2021년 이렇게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매수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쉬운데 비규제 지역을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됐고 거기 51평형은 이제 공기 좋다. 외곽지니까 공기도 좋고 우리 집 아파트 뒤편에 마침 이렇게 백마산이 있고 거기에 네. 뷰가 좋아요. 이렇게 숲세권 아파트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거주의 목적이 아파트는. 좀 크셨네요, 그러면. 예, 거주 목적도 있고 예.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매도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네. 자, 하나 말씀드리면은 거주하기에는 좋아요. 예. 거주하기에는 좋아요. 그거를 보고 우리 어머님도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하신 것도 그거 하나 자체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긴 했지만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겠지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 네. 예.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어머님 여기 거주한 데 있어서는 만족은 하시잖아요. 네. 자, 거주에 있어서는 만족을 많이 하시는데 가격적으로는 어때요? 만족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동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괜찮은 그런데도 그냥 그때 상승 분위기고 해서 괜찮았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그때 일이 당시에는 벌어지니까 좋았죠.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님이 있었을 예. 당시. 자, 지금부터 한 2년 전이죠? 네. 그때 당시에 안 좋았던 부동산은 없어요. 그렇죠. 예, 안 좋았던 부동산 없고 광주는 비규제 지역에 있으니까 더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더 좋은 시절에 비규제 지역에 있는데도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적게 올랐어요. 상승폭 자체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경기 자체가 안 좋잖아요. 네. 예, 경기 자체가 안 좋고 가격도 어느 정도는 좀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다시 올라가겠지만 예전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네. 2년 후 정도 이래 되면 괜찮으실까요? 지금보다는 괜찮아져요.
지금보다는. 예. 그럼 지금 근데 또 2년 내가 후를 하나는 생각하고 매도를 생각하는 이유가 예,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가서 그때 갈아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갈아타나 지금 갈아타시는 거나 예, 2년 후에 갈아타시는 거나 예. 차이가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여기가 환경이 좋아. 거주하기에는 공기도 좋고 예, 그렇긴 한데 내가 조금만 내려놓는다면은 예를 들면 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어디예요? 분당이잖아요. 예, 예. 분당에도 공기 좋고 좋은 데 많아요. 네, 네. 예, 거기 분당에 조금 층수 낮은 데들을 층수가 고층으로 돼 있지 않고 조금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네, 평수도 넓고 주변에 뭐 탄천이라든가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예. 저는 차라리 이거 팔고 그쪽 분당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예. 그- 지금 가나 2년 후에 가나 저는 가격적으로 만약에 2년 후에 가격이 올랐어요. 예, 상승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많이 올라봐야 1억, 2억이라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럼 분당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에. 달라지겠죠. 지금보다는 많이 오르겠죠. 그 분당이 많이 오를까요? 여기가 많이 오를까요? 분당이 좀 당연히 저는 분당이죠. 분당으로 근데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가깝잖아요, 분당은. 그쵸. 지금 뭐 규제가 풀렸으니까 분당 가기가 뭐 쉬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있잖아요. 요거는 디테일한 질문인데 네. 그 33평짜리 그게 마침 전세를 놨잖아요. 세입자가 이제 만기가 다 돼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딴 데 1년 후에 딴 데 입주할 물건지가 있으니까 1년만 더 살자 그러면서 네. 전세금을 올랐으니까 거기 허가에 가입하기 위해서 일부를 내주고 또 뭐 나머지는 얼마 월세로? 이자를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부동산을 모르니까 이거를 그렇게 1년 후 전망을 묻고 싶어요. 33평. 예. 1년 이렇게 1년 생각하세요. 후, 1년 후 여기 지역을 투자로서 네.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어머님. 네. 투자로서 보는 사람들은 작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투자로서 산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높은 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쉽겠죠. 근데 투자로서 네. 들어오는 사람은 작을 거예요. 실입주, 실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계약서는 다시 쓰셔야 될 거예요. 예. 아니 그 1년 후 되면은 네. 그 뭐 전세값이라 할까 아니면은 그 매도값이 조금 지금보다는 괜찮을까요? 좋아질 거예요. 1년 후가요?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시장이 안 좋은 거는 금리가 워낙에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는 대부분 전세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전세 대출 받았을 때 예전에 2% 3%일 때는 뭐 20만 원, 30만 원 내던 걸 지금은 뭐 6% 7%와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한 네. 4% 5% 낸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40만 원 정도 40만 원, 5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 금리는 그래도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1년 후라면은 전세 네. 그 금리는 더 안정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년 후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전세 가격,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자, 어머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네. 자, 자세한 사항은 1대1로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1년 후 되면 뭐 여러 가지 전망으로 봐서 괜찮아진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2년 후에 보니까 총선이 있잖아, 그죠? 네, 네. 그 분위기 좀 타겠죠. 총선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많아요. 근데 광주 지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광주는 예, 그래요. 예. 어머니 이렇게 그럼- 답변 드리고요. 좀 더 예, 예. 자세한 사항은 1대1로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신청해 주세요. 예.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거기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일부를 돌려주고 월세를 거기 올리고 계약서는 꼭 작성하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월세를- 됩니다. 월세를 내준다니까 오히려 역전세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어머님이 월세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허가에 가입하기 위해서 KB 시세에 100% 초과하면 안 되니까 네, 일부를 목돈을 몇 천만 원 돌려주고 네. 그것도
플러스 거기다가 거기 뭐 1억에 대한 그 그러니까 0.5% 월세를 있잖아요.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도 해달라고 두 가지를 요구하거든요. 예, 해주셔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 해주고 나도 1년 후는 근데 2년 살면 어머님 나는 다시 한번 전화 괜찮은데, 주세요. 상담을 일년- 해드릴게요. 예, 1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한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어머니. 네, 방송 시간상 일단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대1 대면 상담 꼭 한번 신청하셔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원효로 이가에서 다세대를 구입한 지가 한 4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이 되는지 지금 궁금하고 전망하고요. 네, 또 광진구 자양사동 주택상가. 네. 자, 여기 지금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원효로이가의 다세대 주택은 4년 보유하셨는데 전망, 요게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네네네. 네, 여기 지금 자세한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소가 원효로 2가 83-3. 83-3. 네.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자양 4동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네네. 네, 어떤 부동산 가지고 계시죠? 네, 광진구 자양사동 네, 86-846-16 네, 주택상가. 상가 거기가 주택. 무화주택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무화주택이 안 좋다고 자꾸 얘기들 해가지고 그게 걱정돼가지고 전화 좀 드렸거든요. 네, 지금 상가주택 자양사동의 86-16번지 모아주택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게 좋은 건지 네네네, 네, 네네.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네, 갑자기 잘 너무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밝아지셨어요. 신청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어머니 질문이 두 가지신데 네. 하나는 원효로 2가에 있는 거고 하나는 자양 4동에 있는 거고 네네네.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 원효로 2가에 있는 게 재개발이 진행이 될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예, 그리고 자양동에 있는 거는 모아타운으로 되는 게 좋은 건지 안 되는 게 좋은 건지 네네네네. 일단 우리 어머님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4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네. 실제적으로 이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네. 여기는 예전부터 개발 계획이 정말 많았어요. 네. 예, 예전에 뭐 여기 재개발 무산되고 역세권 시프트도 무산되고 뭐 공공재개발 무산되고 다시 뭐 3080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지역 자체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인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막 재개발이 됐든 뭐 역세권 시프트가 됐든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기?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가들이 많잖아요. 아, 네네. 상가들 조합원들의 반대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이 되려면은 노후도가 필수 요건이었잖아요. 과거에는. 네. 네. 여기 노후도 자체가 안 나와요. 워낙에 이제 신축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지어졌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뭐 진행됐던 개발들이 많이 무산된 이유가 그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무산이 많이 됐어요. 근데 결국에 저는 여기는 개발은 될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3080 공공 도심 복합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또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합원들이 또 반대하거나 뭐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가겠죠. 예, 근데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진행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머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냥 계속 보유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아,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노량진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매도하고 노량진으로 가는 게 좋은지 지금 몰라가지고요. 노량진 뉴타운으로 가신다면은 이거보다는 노량진 뉴타운이 좋죠, 당연히. 노량진 뉴타운은 지정이 돼 있잖아요. 확정이 네. 돼 있고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사업 계획으로 가면 3080 도심 복합 개발이에요. 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네. 우리 어머님 지금 만약에 이 개발로 간다면은 어머님은 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만약에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잖아요. 여기는 네. 6월 그 3080이기 때문에 아마 그 21년도에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졌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권리산정일 기준일 이후에는 매매가 어려워요. 왜? 사는 사람은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이게 3080 이 도심 공공재개발이.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좀 많을 거예요. 3080 가지 말자고. 그러면 뭐 다른 방식으로 또 개발은 진행이 되겠죠. 여기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약점도 있고 개발 계획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좋아질 지역이에요, 어머니. 아, 그러면 노량진으로 가는 게 더 나은가요? 어떻게 되는 지금 건가요? 이거 매도하시고 노량진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개발이 된다 하면서 지금 너무 안 되니까 예. 지금 노량진을 부동산에서 막 노량진 얘기하시길래 노량진 뉴타운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노량진 뉴타운으로 들어가신다면 노량진 뉴타운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아, 그건 매도하고요. 이거 매도하고. 아. 예, 저는. 그게 나아요. 노량진 뉴타운이 훨씬 빠를 거예요. 아, 그게요? 예. 예, 그리고 그럼 여기는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어떤 거요? 용산이요, 그거. 용산이요? 예, 원효로 기약은 그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원효로 이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07년도부터 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2007년도부터. 네네네.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가 조합원들의 반대, 노후도가 안 나와서 신축들이 지어져서 많다 보니까 노후도가 안 나와서 그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무산된 사업이 많잖아요. 진행되다가 여기가 몇 년에 진행될 거다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애매해요, 이거는.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그 중장기라고 한다면 부동산에서 중장기라고 한다면 최소 한 7년에서 10년 이 정도 이상은 보셔야 돼요. 아, 10년까지요? 네. 네. 차라리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노량진 주변 지역 말고 네. 노량진 뉴타운 안으로 들어가신다. 투자로서. 그러면은 원효로 거 팔고 노량진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아까 자양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자양동은 이거 모아타운 안에 있는 거네요. 네. 이번에 지정됐을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네, 지정이 여기도 됐는데 자양동도. 거기 주민들이 반대가 많더라고요. 그거 모아톤이 좀 사업성이 안 좋다고 제일 낮은 단계라고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자양사동 주민들이 그렇게 보면은. 네. 자, 다른 지역들은 모아타운도 지정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모아타운을 다시 추진할까 지정을 할까 이렇게 전전긍긍한 데도 많아요. 근데 지정을 해줬는데도 모아타운을 반대하고 더 높은 그런 용적률을 더 혜택을 받고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합원들의 의지고 조합원들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어머니 거 보니까 상가주택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자, 상가주택 이거 대지가 몇 평이에요? 46평이에요. 40 몇 평? 46평. 46평. 네. 실제적으로 한 이 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어머님 입장에서는 모아주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어머님한테는 손해예요. 손해예요? 예. 이제 왜 그러냐면은 모아주택은 어찌됐든 간에 입주권이 나오잖아요. 아파트가 네. 되는 거고. 네. 근데 아파트가 되고 입주권이 나오는데 하나가 나올지 아니면 1+1이 나올지는 아직은 이게 진행된 게 없으니까 몰라요. 아니,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기는요. 네. 30평대 하고 상가 하나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 자, 분담금이 들어갈 보세요, 거라고 어머님. 네. 자,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일 때 네. 일반적인 재개발일 때는 1+1이 나와요. 도시및 중경 도정법이라고 하잖아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을 네. 받는 일반적인 재개발에서는 네. 1+1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도정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네. 빈집 및 소규모 빈소법이라고 해갖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에 의한 특별법. 이 빈소법에 영향을 받는데 빈소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경우에 사례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1+1을 주냐 안 주냐 이거를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거는 일반적인 재개발에서는 1+1이 46평이면 나와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도정법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예, 법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줄지 안 줄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은 저는 판단을 못 해요, 지금은. 사례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님 여기 진행을 했는데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럼 어머님한테는 손해예요. 근데 만약에 1+1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다, 준다. 이렇게 따진다면은 어머님한테는 수익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애매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어찌됐든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가지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도. 아, 그게 그래도 예. 하는 게 나은가요? 하는 게 낫기는 하죠. 근데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라면은 저는 가지고 가는 거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 가지고 가는 거요? 예. 아, 매도하는 거는 괜찮은가요? 매도하는 거. 이거는 매도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아, 지금 한 채를 상황에서 매도하신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어느 정도는 좀 괜찮게 받을 거예요. 위치도 괜찮아서. 네네. 예. 아, 예. 나는 그걸 그 30평대하고 상가 하나 주면은 뭐 한 4억대가 분담금이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지금 이제 모아타운 지정돼 있는데 1+1을 주네 추가 분담금이 4억이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거죠. 아,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예. 그럼 과거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을 유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맹신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재개발하고 모아타운하고는 좀 틀려요. 아, 네. 예, 적용되는 법도 틀리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1+1을 준다 안 준다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적용되는 법이 틀린데 1+1 줄 거예요. 예전에 일반적인 재개발은 주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죠, 저도. 아, 예, 저는 무슨 그렇게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예, 그래도 보유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해 드려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저 그 시간이 얼마 원유로- 없으니까 어머님 아니, 빨리 좀 1대1로 할게요. 1대1 전화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유로 이가는 중장기로 보유하시거나 혹은 매도하시고 노량진 뉴타운 쪽으로 갈아타시기를 권유드렸고요. 자양 사동은 보유하셔도 좀 괜찮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1대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고요.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 아파트 이거를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여기 이동규리 포천이요. 대박 노블랜드. 포천 대박 노블랜드. 네. 네, 여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2011년에 언제 입주했지? 12년 정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거주도 하고 네. 계신가요? 예, 실거주예요. 알겠습니다. 매도를 하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좀 보유를 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좀 오랫동안 거주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 여기 실거주를 계속 하셨던 거죠, 매수하시고. 예, 예. 지금 현재 거주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우리 시청자분 고민하는 게 지금 이거를 매도하고 갈아탈지 아니면 보유해야 될지 이걸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냥 저는 실거주 또는 투자 이걸 다 떠나서 예. 일단은 무조건 매도하시고 아, 무조건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음, 자, 우리 시청자분 한 11년, 12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매수하셨을 때 가격이랑 지금 11년에서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랑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가격이 거의 그대로구나 올라봐야 1억 내외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거주는 괜찮죠. 여기 포천 지역은 어찌됐든 뭐 녹지도 좋고 뭐 괜찮긴 하겠죠. 근데 내가 10년, 11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가격 상승이 1억도 안 일어나. 당연히 상대적,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지역들은 뭐 5억, 10억씩 올라가는데 내 건 안 올라가. 그러면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볼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앞으로도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상승폭 자체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죠. 무조건 갈아타셔야 돼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좀 지도를 조금만 넓게 볼게요. 자, 여기 포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 가면 노블랜드잖아요. 예. 여기서 조금만 가면 어디예요? 옥정이에요. 옥정. 옥정 신도시.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지도상으로만 본다면은 옥정이 포천보다 더 멀어요. 근데도 여기가 더 비싸요. 여기보다. 가격으로 따지면은. 근데 옥정은 뭐냐면은 대도시, 신도시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다 대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고 또 교통 호재도 있고 그리고 신도시 새가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더 높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청자분은 금액에서 조금만 보태면 옥정을 갈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가격이 올라도 포천 대박 노블랜드가 많이 오르냐 옥정이 많이 오르냐 저는 옥정이 많이 오른다고 봐요. 교통 호재도 있고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당연히 옥정이 많이 오르죠.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냐면 의정부예요. 자, 여기 포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의정부예요. 의정부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지역이에요. 마찬가지로 옥정보다는 서울 쪽으로 좀 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팔고 여기 의정부 쪽으로 내려오면은 가격대는 조금 더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보태시면 의정부 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금액에서 조금만 보태면은 신도시로 가든 아니면은 의정부 서울 가까운 쪽으로 더 들어올 수 있든 그렇게 옮길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 옮기셨다는 것 자체는 그냥 여기 거주에 만족하고 그냥 거주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예. 고민하실 때 무조건 갈아타세요, 이거는. 예, 그렇군요. 볼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근데 아마도 매도하려고 하면은 매도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경기 자체도 그렇고 여기 포천까지 들어와서 이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입주 하는 사람밖에는 없어요. 투자로서는 아예 안 볼 거니까. 예. 그럼에도 무조건 어떻게든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건 꼭 갈아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꼭 매도하시고 갈아타기를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그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향후 전망이 궁금해가지고요. 네, 어떤 아파트 보고 계세요? 그 대방동 대방 대림 아파트하고요. 네.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요.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투자 목적이 좀 강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대방 대림과 신대방 우성 1차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시다가 그래도 향후에 혹시라도 거주도 조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현재 대방 대림 그리고 신대방 우성 1차라고 하셨는데 예. 이 두 개의 아파트를 놓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은 뭐 지금은 투자고 향후에 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예. 지금 원래 1주택자인데요. 예. 그 이제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매도가 네. 일단은 그 전세 끼고 일단 그 매수했다가 예. 예. 거기 거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주택이 팔리면 이제 거주를 하시려 그럼 어떻게 보면 투자와 거주를 같이 하실 생각이시네요. 예. 예, 뭐 이거 지금은 투자고 나중엔 거주가 아니라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신대방 우성 1차랑 대방 대림이랑 놓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그 신대방 우성 1차는 지금 재건축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둘 중에 어떤 아파트가 나중에 그 전망이 어떤 게 더 좋을지 전망이 예. 가격적으로 어떤 게 많이 상승할지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신대방 우성 1차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예. 자, 재건축이 진행 중인 거랑 그다음에 대방대림은 네. 지금 현재 뭐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뭘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진행은 될 거예요. 진행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자, 신대방 우성 1차는 재건축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대방대림이 재건축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대방대림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예. 그런데 대방대림이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진행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신대방 우성 1차가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청자분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거주 겸 투자잖아요. 예, 예. 거주가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네. 자, 거주가 꼭 필요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거주에 있어서 자, 재건축 아파트하고 리모델링 아파트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아, 예. 그러면은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를 내가 거주를 한다면은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신대방 우성 1차는 재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건축은 확정이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단지 수도 굉장히 크고 앞으로 뭐 신안산선 뚫리게 되면 지하철 역세권으로 바뀌고 입주도 좋아요. 괜찮잖아요. 예. 자,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안정적인 재건축 아파트고 그다음에 대방대림 같은 경우에는 네. 자, 대방대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확정된 건 없잖아요. 네. 예, 확정된 건 없어요. 확정된 건 없는데 이게 이제 재건축이냐 또는 리모델링이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답변을 다르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파트 자체는 재건축 아파트가 훨씬 튼튼하고 좋아요. 아, 그래서 신대방 우성 1차를 가셨으면 좋겠고 이게 근데 확정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방대림이 재건축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신대방 우성 1차랑 대방대림하고 놓고 본다면 전체적인 입지는 대방대림이 훨씬 좋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하기 여기 대방대림 가세요 아니면 신대방 우성 1차 가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해요. 근데 일단은 거주 겸 투자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신대방 우성 1차를 가는 게 맞아요. 아, 그럼 예. 거주하고 투자를 따로 한다면 따로 어떨까요? 한다면은 대방대림이죠, 저는. 아, 거주하고 투자를 따로 예. 한다면요? 예. 거주하고 투자를 따로 한다면 대방대림입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예, 저기 예, 예.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둘 다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다 괜찮은 선택이에요. 근데 네. 나한테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제가 거기 임장도 다 가보고 그랬는데요. 네. 뭐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거기 두 아파트 말고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또 그 근처에 뭐 추천해주고 싶은 그 아파트가 또 있을까요? 근데 거주 겸 투자로 이렇게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주변 이 주변 지역에서 본다면은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것들 중에서는 네. 입지로 따진다면은 여기 뭐 대방대림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보면 경남 아파트라고 있어요. 신길역 쪽에. 아, 예. 예. 경남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 보셔도 저는 좋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뭐 대방동하고 여기 뭐 신대방동하고 여기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여의도 가깝거나 아니면은 노량진 뉴타운 가까운 대방대림이 입지적으로 전체적인 입지로 좋아요. 아, 근데 이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방대림이. 예. 그래서 제가 그 대방대림으로 가세요라고 확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아,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이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전체적인 입지로는 저는 대방대림이 낫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둘 다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 시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1대1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를 주신다면은 저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방송 시간보다 훨씬 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들어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거고 또 앞으로 이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재테크의 방향도 새롭게 짜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 또 특히나 앞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는 공급이 화두가 되고 이 공급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화두가 될 거다. 이 가격을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있어서는 재개발 시장이라든가 재건축 시장을 미리 선점하는 그러한 정보들, 좋은 정보들을 많이들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부동산 고민도 해결하시고 또 투자에 있어서 어떠한 부동산 지역이 좋고 어떠한 재개발 지역이 있고 어떠한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지 이 부분 좋은 정보들도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신청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그 상가 건물을 좀 특수 건물을 갖고 있거든요. 크진 네. 않지만, 네. 그래서 신성 대표님한테 네. 좀 전문성을 띠는 그런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자, 상가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곳에 위치한 부동산일까요? 네, 성남 수정구 신흥동이고요. 네. 역세권에 있어요. 신흥동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상가 네. 건물. 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숙박업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자, 지금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들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신흥동에 위치하고 있고 역세권이라면 신흥역인가요, 수진역인가요? 네. 신흥역 초역세권. 신흥역. 네. 번지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드려도 되는데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 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역세권 주변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번지가 예, 어떻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예. 수정구 산성대로 255번 길 10-12 산성대로 255번 길 255. 번 길 예. 10-12번 길 그거예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네요. 네, 바로 옆에 그 옆에 롯데 시네마 타워라고 건물 새로 지은 바로 옆입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썼는데 이거 맞나요, 지금? TV 보고 계시나요? TV 아니 끄라 그래서 껐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산성역 바로 앞에 있고 이면도로에 있는 거 맞으세요? 산성역이 아니고 신흥역, 신흥역. 신흥역. 네. 이면도로에 있는 거 이면도로. 맞으세요? 네, 맞아요. 두 번째 골목. 예. 예. 그럼 이거 대지가 몇 평이에요? 대지 65평이요. 65평? 네. 자, 지금 이거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도 이 성남이 재개발을 많이 했고 거의 50에서 60%가 끝난 상태이고 네. 이제 뭐 한 3년에서 5년이면 많이 거의 완공할 단계인데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 숙박업은 건너편에 그 중동이라는 곳이 1112개 숙박업소가 멸실됐거든요. 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숙박업은 어느 업종보다도 호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네. 좀 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매도를 한다면 이게 매도로 해야 나은가. 그래서 아파트로 이거를 개비를 해야 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갖고 있으면서 그냥 계속 키우는 게 나을까. 이거를 여쭙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니까 네, 이거를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개인 하고 싶어 사정.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개인 사정. 근데 이거 네.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니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예, 저를 줬는데 임대 세를 주신 줬는데, 거예요? 운영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를 줬었는데 예.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미비한 게 있어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운영을 네. 하고 있고 예, 예. 자,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토지의 네. 모양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이걸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아요.
아, 예,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차가 네.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큰 단점이에요. 아, 좀 근데 이 애매하네요. 숙박업은 예, 또 그거의 큰 장점이면서 단점이 돼요. 예, 네, 그냥 그래서 이- 저는 그 뒷건물을 네, 조그만 거 하나를 매입을 해서 앞쪽으로 그 출구를 유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계획이. 예, 그렇게 안 파실 되면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되면 이제 못 파는 건데 사실은 그 주위에 주상복합이 건너편에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뭐 무슨 뭐 성남이 명동이 된다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팔고 싶진 않은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일단은 때문에. 우리 시청자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정말 좋아요. 네, 앞에 도로만 넓었으면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네, 맞아요. 앞에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음. 건물 하나만으로는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네, 네, 자, 지금 현재 신흥역 상업 지역이다 그러면은 네. 평균적으로 여기도 그래도 한 4천, 5천 이 정도는 가요.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은. 네, 5천 이상은 지금 6천 예. 하고 그런데 근데 시청자분은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냐? 못 받아요. 네. 이렇게 좋은데. 네. 그럼 시청자분 같은 저는 만약에 시청자분 이거 팔고 아파트 간다. 저는 반대예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매도한다. 음. 그거는 제가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네. 만약에 이걸 매도하고 성남의 재개발이나 뭐 이런 아파트로 투자한다? 저는 반대예요. 아, 예. 이거는 네. 보유하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거 앞에 것들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매수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 거를 많이 10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자, 이거 사정이 좀 하나만 어려워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예,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기다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까운 건데 지금 팔으라고도 많이 전화가 오거든요. 거의 매일 한두 번씩 전화가 와요. 예. 지금도. 그런데 약간의 그 경제 사정인데 저희가 이제 버틸 수만 있으면 좀 버텨보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파트들이 이렇게 시세가 좋아지면 여기는 더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예, 예,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무조건 맞아요, 저는. 예, 예. 그리고 직접 그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자, 실제적으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숙박업이. 실제적으로 네, 맞아요. 보면은 손이 안 갈 것 같은데 여기 숙박업이 되게 많이 가요. 맞아요. 예. 자, 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는 네. 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통으로 예, 저는 보유하시면서 차라리 통으로 이거를 임대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이거 너무 숙박업 아까워서 같은 경우에 살기가. 보통 리모델링을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것도 예. 문제이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돈을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돈이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임대를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임대를 줘가지고 숙박업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 리모델링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해서 나한테 그냥 임대 수익만 받는 게 저는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낫다고 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보유하시는 게 맞고 예, 그 10년 전부터 노력하셨던 거 계속 하세요, 이거. 예, 맞아요. 하시는 순간 이거는 가격이 정말 1.5배에서 2배까지는 좀 아닐 것 같고 1.5배 이상은 뛸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꼭 이거 앞에 거 세 개 중에 하나는 가지고 하나만,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직접 운영하지 마시고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 통으로 임대 네. 줘가지고 가격을 좀 네. 싸게 주더라도 그 네. 사람이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 게 저는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예. 여보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 그거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1대1로 전화를 어, 주십시오. 예. 저기 이제 방송이 끝날 시간이라 예. 예, 예. 1대1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1대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신상민 대표님의 부동산 1대1 대면 상담 신청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